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증가해 5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고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나흘 만에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1조 원대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청부터 천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늦어도 2022년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드지씨 헬스케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형성 여부를 2분 안에 확인 가능한 진단키트의 판매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기 분석 기간은 5초에 불과해 1시간에 100명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자문기구가 2034년도까지 현재 석탄 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폐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함께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경기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은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중국 쪽에 유화적 제스처를 좀 취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이로 인해서 양 국가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는 안도의 랠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오늘부터 일부 경기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주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30개가 넘는 주에서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봉쇄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동안에 막혀있던 숨고가 트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또 자연스럽게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양시장 오늘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들 있고요. 못 가는 종목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949, 1950선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살짝 요란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위아래 진폭 자체가 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50선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845억 원 기관 같이 사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런 쌍끌이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개인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참 못 가죠. 지수의 흐름과 함께 하지 못하는 대표적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48,000원부터 5만 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 형성한 뒤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시원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60만 원 부근입니다. 네이버 그동안 많이 올라왔나요? 살짝 조정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상승하고요. LG생건, 삼성물산, 현대차 모두 상승합니다. LG화학만 살짝 조정받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 SDI도 올라가고요. 카카오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달립니다. SK텔레콤 가고 현대모비스가 장 초반에 눈치 보다가 지금 17만 원대 위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가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코스닥은 올라왔고요. 전일은 아니군요. 간밤 나스닥 시장이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0.2% 정도 올라온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회복이 빠르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목 면면을 보신다면 조금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방송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조정 없이 거의 우상향 꾸준하게 하는 모습들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다음 보시면 수급 어떨까요? 어제와 동일합니다. 지금 양시장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개인은 팔고 있고요. 한마디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 아닐까,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해볼까, 혹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물량들을 정리할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상승합니다. 지금 CJNM만 빠지는데 실적 부분이 조금 아쉬웠나 봅니다. 유일하게 지금 하락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상승하고요. 시젠도 오늘 진단시험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급등 흐름들 가져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리포트들이 엇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상승 흐름은 가져갑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급등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휴젤, 메지온, 원익 IPS, 에코프로, 비행까지 전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은 메지온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환율이 1220원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매수하기 좋은 조건이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죠. 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중국의 4월 수출 증가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 흐름 이어가는 금요일 장인데요. 양시장 1% 넘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어느새 680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각 핫 종목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메디톡스, EDGC, 세미시스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EDGC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의 글로벌 판매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17%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는 15,2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횡보하던 주가는 오전 11시를 넘기면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고가 15,800원입니다. EDGC의 계열사인 EDGC 헬스케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형성 여부를 2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DGC 헬스케어는 딕스젠이 개발한 이 진단키트의 글로벌 판매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지난 1일 식약처 수출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5일에는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3위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15만 1,6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전날 식약처가 이노톡스의 탈모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상은 진핀의 이노톡스와 하이알론산 주입의 탈모 치료 효과에 관한 건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메디톡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 청문회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세미시스코는 투명 전극 소재 국산화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거래가는 7,67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종일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 세미시스코가 구리 기반의 투명 전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폴더블 폰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인듐 주석 산화물 투명 전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소재로 앞으로는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4.1% 오르면서 가격은 1,2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이더리움이 2.73% 올랐습니다. 가격은 2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에어드란이 눈에 띄는데요. 3.91% 오른 비트코인 캐시는 30만 9천 원대, 에어드란은 46%가 넘게 빠졌습니다. 가격은 232원입니다. 다음 코인 시세도 확인해 볼까요? 라이트코인과 모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4% 오른 라이트코인이 5만 7천 원대, 모네로는 6.16% 오르면서 7만 8,8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바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쪽에 지금 파산 보호 신청한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고급 백화점 니만 커머스, 니만 마커스, 예, 여기가 경영난이 가중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도 좀 입어봤던 옷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제이크루 여기도 파산 선언을 했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대형 유통업체 도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니만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의 고급 백화점입니다. 113년 역사를 자랑하는 백화점인데 이번에 결국 파산보를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니만 마커스가 파산 절차 후에 채권자들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부분이 이제 외신통에서 보도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될 동안 운영 자금으로 쓸 6억 7,500만 달러를 채권자들로부터 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니만 마커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43개 매장 전체에서 영업을 잠정 중단했는데 이런 중단하면서 한 14,000명 정도에 달하는 직원의 대부분도 일시 해고해야 했던 상황이고요. 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 6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우선 어려움을 겪고 오기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채 상당수는 2005년과 2013년에 이뤄진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로 생긴 것인데요. 결국 업체들 덮친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영업이 중단된 점에서 봤을 때 작년부터 니만 마커스의 이런 좀 재무적 문제가 좀 불거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인한 어떤 파산보호 신청 같은 경우는 예상됐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만 마커스는 텍사스 쪽에서의 특히 이제 프리미엄 의류를 판매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70년대는 이제 뉴욕 백화점이죠. 이 버그도프 군면을 인수하면서 이 미국의 최고급 백화점을 자리매김 했습니다. 니만 마커스는 온라인 명품 쇼핑몰, 이 마이 테레사와 가구 인테리어 브랜드죠. 포차우드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 니만 마커스 CEO죠. 이 제프로이 벤 랭둠크가 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부분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례 없는 사업 차질에 직면해 있다면서 훨씬 더 강한 회사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에 앞서서 이제 미국의 유명 중저가 의류 브랜드죠. 이 제이크루 같은 경우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이 니만 마커스에 이어서 이 제이크루도 파산 절차에 들어간 두 번째 소매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결과 안 좋은 게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대형 이런 대형제가 가동하고 있지만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도 고민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로 봤을 때 지난 3월이었죠.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같은 작년 3월에 비해 18% 급증했고, 오히려 2월에는 20%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3월에 코로나19로 인한 통제력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어떤 정부의 규제가 이런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코로나19로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거리두기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부채나 정상 영업에 대한 미지수 부분이 이런 미국의 중소기업들한테 크게 타격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약 442조죠. 긴급자금 대출에 나섰지만 일주도 채 안 돼서 지원금이 좀 바닥이 났던 상황으로 갈 수 있겠고요. 추가로 3,100억 달러죠. 자금이 곧 투입이 됐긴 했지만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지역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는 외식업과 소매업이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이 좀 한 달 이상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거의 제로로 가까운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일부 식당 같은 경우는 포장이나 또 배달 서비스로 매출을 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또 정상화, 완전 코로나 전으로 정상화되려고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현대백화점도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 제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0%까지 떨어지면서
449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 19 그 영향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 업체들까지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영랑권 점포들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크게 떨어지면서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좀 발생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점 오픈 영향으로 총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영업 적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일본 시절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반영된 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부터 어떤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이다 쪽에 지금 베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이 이유를 좀 자세히 듣고 싶고요. 이것들이 이제 한국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시장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그 베팅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는 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그 연준 금리 선물이 있는데요. 2021년 1월물이 100선을 넘어섰습니다. 뭐 1월물이 100.02로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가 강하게 좀 베팅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0% 이하로 인하되면은 100선을 넘는다는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기준금리가 0% 이상으로 인상되면은 100선에서 내려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연준 의장이 FOMC 그 내년 12월이죠. FOMC의 기준금리 0% 이하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서서히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또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 자체 분석하는 수출의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닌 이 통계청 물가지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발표가 되는 이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거는 좀 의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고요. 우선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 28일에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실물 경기 침체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2조 달러 추가 재원 여력이 있는 상태지만 우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팽팽했던 네. 그 기싸움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여부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진원지, 발원지 뭐 이런 걸 두고선 양 국가가 지금 우린 아니다. 네. 그리고 맞다, 우리가 봤다라고 하고 미국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건데 네. 현재 정확한 입장 차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국가 상호 간에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상호 호혜,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해서 서로 이제 잘하는 부분을 교환하면서 이제 국제 질서가 이루어져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인 인식이 중국이 좀 기술 탈취를 통해서 미국의 우익을 좀 해하고 있다. 이런 좀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다.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18년 3월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게 이제 무역 분쟁의 시작이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출발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글로벌 시장이 엄청 굉장히 피해봤죠. 충격을 받았죠. 그쵸.
기본적으로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돌고 돌아서 교역량이 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끊으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중요한 게 이제 세계 시장, 소비 시장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고 그 시장이 서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려했는데 작년 말에 스몰 딜을 했어요. 스몰 딜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결국 5,500만 불을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2,500만 불은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1,200만 불은 17%를 부과를 했고 예.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30%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지던 차에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타협을 하자 해서 작년 휴전을 12월에 한 거죠. 휴전을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기왕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부과할 예정이었던 걸 취소해주고 1,200억 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7.5%로 낮춰주는 선. 그 대신 이제 중국 리들도 뭘 해야 되니 2,000억 불을 수입을 해라. 농산물 쪽 사줘라. 농산물 이런 한 거죠. 400억 포함해서 수입을 하라 해서 이제 일단 잠정 휴정된 상태에서 올해 이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다 어지러워져서 뭐 기존에 했던 약속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 코로나 발병이 어떻게 된 거냐는 문제까지 확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의 발병 원인은 아직도 밝혀진 게 없고 한 루머만 2가지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그 우한이라는 아주 그 재래식 시장, 위생이 불량한 시장에서 그 중국인들이 섭생을 하는데 이제 박쥐를 섭생하다가 발생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좀 음모론적으로 우한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뭐 군사용으로 뭐 실험하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냐 되물었더니 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한 발 뺀 상황.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으로 돼 있는 건데 어쨌든지 이게 잘 마무리돼야 된다는 게 이제 기대치죠. 그렇죠. 네. 일단은 미국이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좀 알아봐야 돼요. 일단은 양국가의 입장은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국을 의심을 하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양국가의 그런 전략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책임 공방에서 서로 면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뭐 찾은 거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알 수 없죠. 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선거 전략으로 예. 중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이 안 지면 누군가 책임을 질 대상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상태로서는 결국은 미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코로나19고 예. 이 원인 발안점이 이제 중국으로 돌리면은 본인이 가을에 선거할 때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넘어갈 수 있으니 이 끈을 놓고 싶지는 않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초반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난 안 쓸 거야 막 이런 모습도 네. 보여줬고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도 한 발 어제 뺐거든요. CNBC하고 기자회견에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중국 니네가 잘만 해준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게 발발을 할 경우도 시나리오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증시엔 어떤 영향이 좀 올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말펀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면 네. 물론 기존에 해왔던 거고 거기에 좀 얹어지는 거지만 시장은 심리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매일 블랙스완이에요. 떨어질 때도 당황스럽더니 올라갈 때도 하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위기 전 가격까지 넘어섰어요. 다 올라왔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왜 그런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유동성 때문이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또 대한민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위기 이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오르지 못했고 그렇죠.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산 가격은 상대적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그동안 주식 시장은 한 10년 정도 계속
항상 저평가 상태에 박스 있었어요. 피웠죠. 네, 저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타 채권이나 부동산 자산은 굉장히 특히 부동산 자산이 최근 5년 내 굉장히 화랑을 띄웠기 때문에 항상 자산은 그 GDP 대비해서 그 횡보 조절을 합니다. 결국 GDP에 수렴을 해요. 예. 근데 현재 대한민국 그 GDP 한 1,800조, 1,900조를 보면은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서 한 0.8% 정도 되는데 부동산은 한 3배수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좀 자산 간의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좀 조절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왜 오르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개인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역대 최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예탁 지금. 자산이 그렇게 26조를 샀는데 여전히 44조가 대기하고 있는 시장. 예. 굉장히 그 자산 가격은 쏠림이 있을 때 무섭게 불이 붙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불이 붙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환율인데 환율이 그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1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달러 자산이 가장 안전 자산인 거고 나머지 달러 자산을 대체할 이제 환율적으로는 유로화나 엔화가 전혀 대안 세력이 못 되고 여기도 이제 결국 달러 매입을 통해서 자기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데 낮춰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자산이 여전히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국내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결국 100 이하로 떨어져서 한 95 수준에 간다면 국내에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국내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는 돈과 외국인 자금 거기에 이제 기관 자금이 못해지면은 사실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하죠.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전제는 대한민국은 싸요. 왜 싸느냐 하면 GDP 대비 여전히 0.8 수준이고 통상 이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싼 수준이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4배 되고요. 보통 그 이머징 선진국들이 대개 이제 뭐 2배수 가는 나라도 있고 예. 대개 1배수 초반에서 움직이고 아시아권 국가들도 대개 1배수 초반이고 중국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만 예. 그래서 국내 시장은 여기서 만약에 1배수까지만 간다래도 여기서 25%가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한 2,500을 갖다 놔도 전혀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역대 최고가 2,500선이었는데 네, 그 네. 정도까지 가도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항상 사람들이 직전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예. 10년 주기로 펼쳐놓고 보면요. 결국 다 돌아갑니다. 그 80년대에 아시아 4마리 용이라고 평가받았을 네네. 때는 미국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이 훨씬 월등히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일본 시장은 일본 부동산을 팔면은 미국 땅을 4번을 산다 그랬을 그 정도로 정도로 비쌌죠. 버블이 있었죠. 예. 결국 자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었고 상대 가격인데 예.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급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점에 들어오신 거 맞고요. 다만 잘 하시면 정말 그 좋은 성과가 나시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채권처럼 이렇게 쭉 시간 지나서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시간이잖아요. 이 안에는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모든 세상 일을 펼쳐놓은 것처럼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기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방향성을 요새 자금 들어가는 게 방향성 쫓는 자금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몰려들고 네. 있어요. ETF 자금이나 이런 ETF 쪽으로 자금들, 예. 너무 몰려드는데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좋은 기업을 동행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수급이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가면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수급이 유지된다면 그럼 편안하게 내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홀짝 게임하다가 날리면 아깝다 이거죠.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뉴노멀 시대에는 중요한 게 관리를 잘못하면은요 순서가 다 바뀝니다. 아무리 지금 있는 사람도 이 관리를 못해서 이게 자이건 타이건 자산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자산 가격 변동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내 자산 평가액이 그야말로 이 변동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좋은 시점에 들어온 건 맞는데 좀 기초적인 것, 최소한의 기초적인 훈련은 좀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를 조금 더 진단을 해 볼게요. 이 최근에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영국, 프랑스 네. 이쪽 독일은 경제활동 재개하고 있고요. 미국은 30개 주가 지금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전인대를 선언한 거 보니까 코로나 종식 선언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경제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후에는 경제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위기죠. 예, 위기 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 시장은 실패했고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도 이번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낼 거예요. 원래 2, 3월 달에 양회를 여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월 21일 날, 예, 21일, 22일 날 이제 양회를 열기로 돼 있어요. 예, 여기서 대대적인 부양을 펼칠 텐데 뭐 부양하는 내용이 전 세계 국가가 대동소이합니다. 첫째는 재정을 질출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 인프라가 과거의 전통적인 인프라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죠. 과거에는 이제 토목 건설을 통한 이제 부양을 주로 직접적인 부양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시대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이 열리죠. 4차 산업이 열리고 예, 예, 4차 산업의 전제는 5G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프라를 깐다면 이 인프라를 깔자.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까는데 5G와 테크놀로지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부양 정책을 피는데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이제 소득이 끊어지고 이런 곳엔 소비 쿠폰을 주겠다. 그래서 소비를 부양시켜서 회전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재정을 동원해서 적재적소에 결국 이 자원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인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국영제는 새로움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경제의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게 다 이제 디지털, 데이터 이런 쪽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자금이 집행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서 세수가 걷어지고 재정을 확충하고 이게 다시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미국 좀 여쭤볼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한 부양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시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가계 비중이 훨씬 크죠. 크죠. 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양하려고 하는 건데 증시만 보면 V자 반등 지금 나스닥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V자 반등 기대해도 됩니까? 사실은 위기 전 가격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그 꼭지점 찍은 변동성 지수에 맞고 아래 찍은 거는 이제 지워야 돼요. 그거는 다시 오기 어려운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갈라내면은 역시 이 펀더멘탈 시장 경기가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경기 논쟁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금은 그래서 위기를 통화로 지웠다 생각하면 원점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제 1사분기, 2사분기는 다 인정하는 듯이 기대할 게 없어요. 예. 문제는 3분기인데 3분기 이후에 어떠한 회복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경기 회복 그래프는 달라질 거예요. 네네. 여전히 이제 그 L자형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못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돈을 아무리 부어도 사람들이 소비 능력이 없고 실업률이 회복될 것 같으냐. 지금 1억 3천만 노동인구 중에 미국이 3천만 실업이 됐죠. 그렇죠. 돌아가겠지만 예전처럼 완전 고용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이제 소비력이 없는 거고 소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산을 해도
누구한테 팔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유동성이 활동을 못하는 이제 L자형 모델,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W자, WD 모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지금 돈으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면 아마 딴 마음이 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라는 성적표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1, 4분기는 이제 성적표가 나왔고 2, 4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구간에 접어드는 구간인데 네. 이 성적표가 이제 미국도 뭐 7, 8월 달에 나오죠. 7, 8월 달에 나와서 야, 이렇게까지 망가진 게 회복될까라는 시각이 있다면 거기서 살짝 꺾일 수 있다는 시각은 개인적으로 확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는 유동성으로 오케이. 지금부터 하반기를 바라보는 거는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죠. V자 반등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동성의 힘을 믿는 거죠. 돈은 위대하다는 거죠. 천문학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본원 통화를 거의 그 지난 10년 동안에 3배를 뿌린 게 1, 2, 3차 양적 완화인데 이번에 그만큼을 또 쏟아붓고 있죠. 그렇죠. 그럼 본원 통화가 10년 동안 1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본원 통화가 10배가 늘어나는데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통화 방정식에서 보면 돈의 회전 속도는 이게 금융권끼리 자산 간에 돌아가는 건 회전으로 안 봅니다. 예. 이게 돈이 본원 통화가 발행이 되면 이게 기업이 투자로 이어져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통화 순환 방정식인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풀었는데 자산으로만 가는 거죠. 다 국채사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국채를 찍어내도 소화가 되는 게 본원 통화 찍어서 되사는 거니까 예. 결국은 다 그 저장돼 있는 거죠. 국채에. 이게 만약에 실물로 들어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쏠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국내 시장도 지수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지표가 딱 하나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30대예요. 예.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 그럼 평상시 위기 전에 이게 얼마였냐면 한 12, 3 예. 돼 있던 거니까 하루에 1% 정도 움직이면 좋아요라던 시장이 지금 30대에 논다는 건 하루에 우리 시장은 위아래로 한 2.5%에서 3% 움직일 수 있어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시장을 보면은 오르면 다 오르고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게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수는 다 올라왔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불안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불안 요인은 변동성이고 이 변동성은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략적인 측면이라서 따로 시간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네. 한국판 뉴딜 좀 여쭤볼게요. 한국판 뉴딜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네.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코스닥이 이 영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모습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재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뭐 내용을 요약해 보면 DNA 플러스 US예요. 결국 데이터, 네.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SOS가 디지털 인프라. 이런 건데 이제 뭐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 사실 뭐 아직 구체적인 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데이터 산업이라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공공 데이터를 필수로 뭐 금융이나 이런 데이터가
작년에 이제 그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터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이제 접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요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국영제는 가만히 있고 인터넷 기업 위주로 굉장히 그 상위권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예. NC소프트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결국 이게 지향하는 바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겠구나. 근데 아직은 생태계가 확장하기까지는 이 세 개의 기업만 갖고는 확장력이 떨어지죠. 뭐가 이제 테마를 만들고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려면 예. 이게 볼륨을 키워서 네트워크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도 기업이 치고 나가 있는 모든 그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선점한 분야 위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쪽으로 많은 산업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그게 디지털 인프라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일자리가 오겠죠. 제공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은퇴하신 분들은 잡이 없잖아요. 잡이 없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은퇴 이후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새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정부나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재화를 밀어줘서 예. 새롭게 뭘 만드는 분야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분야에 투자를 하셔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은퇴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신 분과 그냥 구경하신 분은 또 5년, 10년 후에 상당한 위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고 이해도 안 가고 매일매일 뭐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큰 그림 속에서 세상이 좀 변하는데 그게 4차 산업이라는 거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5G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라는 거라던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 요새 상장 종목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뭐 인터넷 움직이는 KINX나 가비아 같은 것들이 미리 다 뽑았죠. 예. 결국은 이제 인터넷 그 잼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분산하고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안 이런 섹터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테마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가 커지면서 자원이 집중돼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얹어가는 게 방향성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 한번 포커싱을 맞추셔서 따라가시면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지 않으셔도 방향을 따라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폭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또 오늘 맞을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첫 번째 지어소프트입니다. 예. 남양유업에서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고 있잖아요. 남양유업은 예전부터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남양유업이 그 여론을 약간 조작한 그 댓글을 어디다 달았죠? 맘카페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맘카페에 달았을까요? 물론 남양유업이 취급하는 게 분유나 이런 그 맘들에게 관련된 품목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맘카페란 게 그 분유나 이런 거 말고도 어떤 소비에서 굉장히 어떤 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도 보면은 보통 남편보다는 그 부인 그리고 뭐 남자친구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소비 같은 걸 또 주도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론을 형성했을 때 얻는 이득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좀 그 거짓을 얘기해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지어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제가 뭐 오아시스 그 얘기를 맘카페에서 들었다. 이 맘카페는 사실 그 여성들만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남성은. 그리고 그 지역 카페 같은 데는 이제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역 그 특별한 소식이 거기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그걸 와가지고 뭐 캐가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신분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걸 뭐 등록을 하고 주인장이 승인을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디는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 뭐 직접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드렸었잖아요. 그 처음에 오아시스 전에 이제 마켓컬리가 그 시장을 텄을 때 처음에 이제 마켓컬리를 배송을 많이 시키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포장재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냉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스팩이. 근데 처음에 아이스팩이 그 겔로 된 형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보면은 뭐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처리하기 힘들고 한 번씩 매일매일 시키는 새벽 배송이라는 특성이 신선식품을 빨리 배달시켜 먹는 그래서 신선식품이 많기 때문에 매일 배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거 죄를 짓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아시스는 처음부터 그 물로 했어요. 냉매도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제 마켓컬리나 헬로네이처도 다 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맘카페에서 좋은 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게 후발주자인데 뭐 신선식품을 굉장히 싸게 판다거나 뭐 친환경적인 거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언택트 소비가 뜨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새벽 배송이 원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성장 한 50km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들어오면서 이 새벽 배송이 페달을 더 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성장을 안 하고 있던 거에서 뭐 갑자기 코로나19가 왔다면은 단기적인 현상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원래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한 번 더 밀어준 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장이 더 빨라지는 것뿐이죠. 그 가는 방향은 똑같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다. 뭐 그 내용 준비한 것들은 지난번에 똑같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이 지어소프트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뭐 역사상 신고가를 뚫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에 지금 차 있잖아요. 지금 사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를 보면 현대자동차나 포스코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전에 포항제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함께 이끌어가는 3대 기업이었는데 지금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보잘것없다고 표현하면 너무 더 작은 종목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보잘것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보다도 지금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는 사실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왜 이렇게 강했나? 그 웹툰의 성장이 지금 엄청났다는 거 아니에요. 웹툰하고 쇼핑,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는 뭐 이게 증권이나 이쪽도 연결되어 있는데 웹툰 쪽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우리가 뭐 라쇼몽이라는 그 영화가 예전에 먼저 황금사자상을 받았으나 너무 오래된 얘기고 이제 우리가 기생충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만화도 지금 역전당하고 있어요. 일본이. 음악도 그렇게 됐죠. 음악도. 엑스제팬 이런 거 너무 오래됐죠.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화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은 만화가 아니겠는가, 우리 K 그 컨텐츠에. 그래서 지금 미스터 블루는 지금 본사에서 만화 컨텐츠 제작하고 플랫폼까지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CP,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플러스 플랫폼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 이런 거대한 플랫폼도 있는데 미스터 블루는 자체 플랫폼도 갖고 있는 컨텐츠 공급자. 요거가 좀 다른 회사랑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 플랫폼 가입자도 2019년에 502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와 네이버를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형 중소형주랑 연결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그 부분에 편승하고 싶다면 이런 종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이건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 10년을 봤을 때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물론 현대자동차나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망한다는 생각은 전혀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 10년을 봤을 때 어떤 게 상승세가 더 높을 것이냐. 저는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현대차 포스코보다는 10년 뒤에 상승률 따졌을 때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로 이게 더 성장 가도를 더 넓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웹툰하고 쇼핑 이쪽이 지금 대폭 늘어난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일본의 망가라고 얘기되는 만화. 우리 어렸을 때 전부 일본 만화만 보잖아요. 그쵸? 뭐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그쵸? 다 그런 거만 봤어요. 슬램덩크. 근데 이 일본은 그 만화책이었어. 책에선 강자였어. 근데 웹툰은 우리나라가 판 거예요, 이거는. 기안84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기안84가 허허실실 웃고 사람 좋아 보여서 뭐 돈 못 벌고 이럴 줄 아는데 엄청 부자잖아요. 웹툰 네이버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맨날 지각하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컸고 기안84가 버는 수입을 보시면 그 전체 만화계가 얼마나 커졌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웹툰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영화 그리고 음악, 거기에 이어서 만화도 결국은 일본이 역전당한다. 지금 마스크도 역전당했죠. 아베 노 마스크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일본을 역전하는 지금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만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지금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 웹소설과 웹툰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25만 원입니다. 카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일전자를 신일섭 소장이 지난 시간에 추천을 해준 바가 있었는데 결과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좀 길었는데 그 무더위 관련주 강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 미 기상청 3개월 전망 보면 이거예요. 5, 6, 7월 달이 작년보다 더울 확률이 50% 이상이고요. 강수량이 적을 확률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기상청 장기 전망은 믿으셔야 돼요. 기상청 아무리 비아냥거리지만 기상청의 자료를 안 믿어버리면 우리가 사실 뭘 믿겠어요? 네티즌들 많이 믿겠어요? 그거 그냥 떠드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다면 앞으로 무더위 관련주는 계속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미스터 블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가 역사상 신고를 갔는데 그게 수년간의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주 하시는 분은 지금 강력 매수를 하셔야 돼요.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그걸 뚫었기 때문에. 그게 뚫어서 올라가서 무섭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인데 K-웹툰이 다음이다. 라쇼몽은 옛날에 받고 흑백 영화 시절이에요. 제 생각에 다시는 못 받아요. 기생충이 지금 최근에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K-웹툰이 종이 만화책에서는 일본이 강자였지만 웹툰은 우리나라가 파가지고 반대로 미국, 일본을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일본이 웹툰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쫓아가지고. 이제 뒤져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K-웹툰의 성장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1,000억 원, 2,000억 원,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벌써 1조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유아 관련해서는 3, 4천억을 갔어요. 근데 이 웹툰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2,000억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적으로도 미스터 블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